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브릿지 특강 시리즈 1 독해력 강화에 대한 OT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정보입니다. 여러 강의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만, 저는 고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김행편입 연고대 전문관에서 연대고대 편입논술 전문 강의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 강의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 트랙입니다. 요즘 대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정규 강의가 있고 브릿지 강의가 있습니다. 정규 강의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본 유형, 정점, 심화,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그 다음에 실전은 다시 하프, 풀셋, 그리고 직전 파이널로 이어집니다. 이 전체 커리에 대한 이야기는 연간 커리큘럼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브릿지 특강은 두 번째 트랙입니다. 요 전문 브릿지 특강은 컨셉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다뤄야 되지만 진도상 세부적으로 상세히 다룰 수 없을 경우, 하지만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독해력, 논리력, 도표 분석 이런 강의겠죠. 이것을 다시 특화시켜서 또 하나의 트랙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가 독해력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독해력 강화에 대한 O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브릿지 강좌 4단계는 독해력 강화, 논리, 논정력 강화, 그리고 도표 분석,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하나하나는 두 달씩 진행됩니다. 우선 3, 4월이 독해력, 그리고 5, 6월이 논리, 논정력, 그리고 7, 8월이 도표 분석, 9, 10월이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인강에서는 이 현강이 다 촬영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촬영돼서 업로드된 강의는 물론 1년간 쭉 계속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자기 현강에서 시간을 놓치셨다면 인강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수강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구조는 김행편입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모든 강좌가 다 이렇게 진행되므로 시점을 놓친 학생들은 그렇게 인강에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선 제 수업 방식은, 이것은 정규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 과정도 강의와, 특히 논술의 특징이 강의와 첨삭 그리고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단지 이 브릿지 특강의 차이는 정규 과정은 주당 회당 3시간입니다만 브릿지 특강은 2시간입니다. 그 차이만 있고 회차도 같습니다. 8회차. 그리고 브릿지 특강이지만 첨삭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첨삭 방식은 역시 1대1 대면 첨삭이 원칙이고, 혹시라도 뭐 거리상, 자기 스케줄상 학원에 직접 오기 힘든 경우에는 구글 미트로 비대면 첨삭도 가능하기 때문에 첨삭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이 갖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과제물이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정규 과정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릿지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왠지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소홀한 듯한 느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전문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더 강의의 집중력은 오히려 정규 과정보다 밀집도가 높다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독해력 강화 4대 영역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브릿지 시리즈가 독해력 강화 수업이다 그랬죠. 그 수업의 OT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독해력 강화의 또 4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적 독해,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독서나 비문학에서 많이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연장선으로 봐도 무방하시긴 합니다. 조금은 물론 다릅니다. 사실적, 추론적, 그리고 비판적, 독해 확장,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논술이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논술은 제시문이 존재하고 문제가 존재하죠. 일반적인 객관식과는 좀 다르죠. 그 국어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제시문이 주어진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 것과 수능에서, 하지만 논술에서는 그 주어진 제시문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본인이 직접 뽑아서 쓰는 것이니까 그 독해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4단계가 여러분 실제 우리가 독해력 강화 수업에서 다루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 전략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시면, 자,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OT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핵심만 확인한다라고 보시고 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사실적 독해에서는 세부 정보 파악, 그리고 핵심 정보 파악, 우리가 비문학에서
요즘 독서라고 하죠. 첫 번째 질문이 윗글의 내용과 틀린 것, 맞는 것, 아니면 주장으로 알맞은 것, 이런 거 찾는 거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론적 독해는 추론적 빈칸과 추론적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실제 논술에서는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유형이 평가형인데, 이게 적용 분석 구조이거든요. 그냥 가를 분석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근거로 가를 분석하시오, 평가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구조인데, 여기 지금 고대 사회 논술 2번, 고대 인문 2번, 그리고 연대 사회 1번, 2번 여기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다루는 문제가 추론적 독해, 평가적 독해, 요 2단계, 3단계입니다. 평가적 독해는 추론적 독해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 옹화, 반박, 일종의 타당성 판단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와 결론, 옹화, 반박, 요 논리대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공부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언어논리라는 수업인데, 이것이 피셋이라든가, 피셋은 공직자 적성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각종 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시험은 조금 달라졌죠. 로스쿨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입에서도 경찰대 편입이 있어요. 여기 들어갈 때 우리가 보는 시험 중에 하나가 피셋 중에 언어논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이런 훈련이, 여러분이 독해 훈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독해 확장은 이런 이론적인 틀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사례나 케이스나 또 다른 제시문을 분석하는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논술은 이런 형식의 문제가 많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해력 강화 브릿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이제 교재 순서이기도 하고, 제 브릿지 특강 독해력 강화 수업의 강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강의가 좀 이해되시죠? 이것은 이제 제 수업의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이것도 다른 OT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의 특징은 모든 수업이 제가 직접 쓴 교재입니다. 아마 김영 편입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 작년 같은 경우도 약 11권 정도 제가 집필하였더라고요. 매년. 거의 뭐 평균 한 달에 한 권꼴로 쓰고 있는데, 이 브릿지 수업도 마찬가지 제가 직접 구상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 직강 형태이고 100%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수업의 완성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특징이 그 논술 자체를 우리가 푸는 게 목적이잖아요. 독해력 강화를 하는 것도, 그 논술은 객관식이다라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실제 논술은 객관식이 맞습니다. 글을 쓴다고 해서 주관식인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써도 답이 같게 나온다면 객관식이죠. 논술은 그러한 시험이고, 간혹 자기 주장 쓰기가 나올 텐데, 그 자기 주장 쓰기는 주관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업 형태는, 시험 형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으로 또 확인되고 있죠. 2025학년도 금년에도 김영 편입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과 실적을 거뒀고, 제 개인적으로도 작년보다도 실적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 향상된 정도가 조금은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향상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영 편입 연고대 편입을 시작한 14년 동안 연대가 2012학년도부터 첫 번째 논술 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14회차가 진행이 되었고, 여러분 올해 공부한 학생들은 15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14년 연속 현재 합격생 1위, 그리고 매출 등등 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적으로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다른 정규반 수업에서도 물론 진행을 합니다. 신문사설 하루에 한 개씩 요약하기. 하루에 한 개 이상인데 사실은 하루에 한 개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300자 정도로 2달 쓰기로 권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강좌당 한 독서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김영편의 커리큘럼 특성이 모든 강좌가 2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8주 동안 저는 책 한 권 읽기를 권장하고 실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독서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트 필기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책을 읽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읽고 정리했다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진행하고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60일에 한 권 읽기가 그 기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간으로 보이죠.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정도니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강을 위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인강 학생은 제가 1대1로 컨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인강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방식대로 그대로 영상을 실제 저랑 대면해서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방식대로 쫓아오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책을 제가 진행할 텐데 지금은 제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진경 씨가 쓴 철학에 대한 그죠 근대 철학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다루는 그리고 두 번째 이승의 기능 화이트헤드가 저술을 했고 도올 김영국 교수가 번역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 번째는 인권법 이거는 고대 로스쿨 교수이신 그 저자가 저술한 것인데 이거는 실제 이론적인 틀을 현실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아주 책이 두껍습니다만 목차 하나하나가 챕터 하나하나가 논술 문제고 논술 답안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강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요 4개 투트랙 그랬죠. 브릿지 강좌 시리즈가 독해력 강의 아주 좋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독해력 강화 수업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독해력 강화 체계에 대해서 독해력 강화라는 것이 8주 완성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서브 항목으로서 사실적, 추론적, 평가적 그리고 사고의 확장해서 방금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독해력 강화 실전이라고 해서 실제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본 이론이 나옵니다. 저의 모든 수업의 특징, 논술 수업도 그러합니다만 이런 수업도 마찬가지 저는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수능 문제 풀 때도 뭐 개념, 원리, 뭐 개념 어쩌고 이렇게 하는 책들이 되게 많았죠. 모든 공부의 기본은 개념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업, 요 기본 이론을 만들었다면 실력을 이제 우리가 올린다. 이건 실전 연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이제 실전 연습, 실제 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 챕터마다 요 3단계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수업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틀이기도 합니다. 기본 이론을 익히고 그리고 실력업이라는 여러분의 이론을 실전에다가 적용시켜보는 그리고 세 번째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이렇게 3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구조들은 제 논술 수업도 마찬가지 제 수업의 특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특강 강의실 이건 실제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맹자의 교육관이 나와 있는 하나의 제시문인데 이런 제시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시문을 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문제를 만들어 둡니다. 빨리 지나가 버렸나요? 그래서 보시면 윗글에 단락별 논리 구조를 분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독해의 기본 구조는 단락별 독해가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각 단락별로 직접 학생들이 빈칸에 써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윗글의 주장으로 가장 타당한 거 아까 우리가 사실적 독해 부분에서 핵심 정리 파트 있었죠. 그것을 다시 항목으로 이렇게 제가 한 5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직접 이것이 어떤 점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적게끔 하는 그러니까 독해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읽고 그냥 읽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으로 보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객관화시킵니다. 독해는 객관화시켜야 독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냥 책을 읽고 이렇게 밑줄 치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몸이 건조할 것 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실제 수업에 진행했던 제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는 모든 100% PPT를 쓰고 있는 수업인데 그리고 제 노트북에다가 전자펜으로 필기를 하면 화면에 그 필기가 바로 보일 것이고 여러분은 제가 필기하는 화면과 제가 삭제하는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화면에 뜨니까 여러분도 같이 책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옆에 앉혀놓고 과외하듯이 하는 수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방금 봤던 그 문제 있죠? 이것을 다시 제가 답을 딴 그 모습인데 이게 독해력 연습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예. 그리고 실제 첨삭 상황인데 첨삭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첨삭은 뭐 논술과 동일하니까 독해력 강화 2시간짜리 수업이다 해서 전혀 여러분이 실제 논술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시리즈 1 독해력 강화에 대한 브릿지 수업은 여러분이 3, 4월에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혹시 뒤늦게 이 영상이나 강좌를 발견하신 학생은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꼭 이거는 필수 수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학교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 이갑식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이번에 고대 경영학과 일반편의 328대 1을 뚫고 합격한 학생이 1월 달부터 12월 고대 면접 수업까지 제 수업을 풀로 다 들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도 328명 중에 1명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킨 대로 하니까 합격했다라고 수기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OT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